안녕하세요. 원덕입니다. 원래 그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리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이상해도 그냥 보시는 분들이 너무 게임 화면만 있다고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조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자막이 달리는데 자막이 그 자동 번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약간 뜻이나 번역이 조금 그 오해나 잘못 어역이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인가 그 진짜 되게 좀 제가 자주 보는 그 아스몬 골드라고 되게 유명한 해외 스트리머 분이 며칠 전부터 이거 홀스 오브 토멘트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반갑기도 하고, 근데 진짜 프로 방송인답게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게임인데 그걸 보면서 역시 게이머들은 다 통한다 그런 느낌. 막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게임 같으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지자란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그 스트리머 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게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일단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챕터를 갈게요.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도 익숙한 맵에서 한번 하면서, 그리고 엑기스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플레이하면서 잡담식으로 하니까 별로 안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 영상 한번 봐주세요. 자동 공격하고 자동 에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범위, 공격 속도, 체력 리젠, 블록, 방어 확률, 방어력, 이제 방어력이라기 좀 그렇고 방어 확률, 막기 확률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이거는 여기 보면 능력치에 스트롱이라고 적혀있죠. 이런 거는 그 캐릭터가 한 번 이렇게 클릭해서 찍을 때 다른 클래스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능력치가 스트롱이 붙어요. 그리고 반대로 위크가 붙으면 WAK 위크가 붙으면은 조금 손해보는, 그러니까 찍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좀 보너스로 받게 돼서 좀 불이익 같은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고 똑같은 능력치인데 어떤 캐릭터는 요걸로 인해서 좀 더 혜택을 봐서 강해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션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Y는 전부 다 섞어버리는 거, 다른 걸로. 여기 오빌리비언 포션은 그냥 이걸 사용하고 선택한 특성은 이 게임에서 다시는 안 나와요. 그 류는 아예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선택지에서 빼버리는 거. 그 다음에 틱처, 이거는 2번 적용된다 그러는데 효과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레벨은 하나씩 오르는 것 같은데 효과가 2번 적용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포션 오브 메모리스. 요거 쓰고 특성에서 선택을 하면 그 특성은 내가 선택할 때까지 계속 선택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해야 되는데 고르기 애매할 때 딱 걸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포션.
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됐죠. 자, 가봅시다. 보자. 지금 도움되는 거는 뭐 어택 스피드, 어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취향별로 쓰시면 돼요. 뭐든 다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저것 다 막 하지 마시고, 어빌리티도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4레벨 6레벨 이런 식으로 레벨업 하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좀 추가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전기구체, 요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기구체를 할게요.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이동속도 나 찍을게요. 아이템 줍는 범위랑 이동속도를 생각보다 좀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동속도가 처음에는 특성이 안 찍혀 있으면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몬스터들이나 보스한테 금방 따라잡히고 포위당해서 다구리 맞고 죽기 때문에 뭐 먼저 찍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그거 위주로 먼저 찍으라는 건 아니고. 자, 고급 선택지가 나왔죠. 10% 데미지 증가, 10% 공격 속도 증가, 10% 거리 증가, 10% 콘 넓이 증가. 둘 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기억의 포션으로 하나를 잠그고, 자, 이건 배울게요. 이러면 다음 업 때 아까 기억해둔 포션이 특성이 선택지에 나오니까 저는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이죠? 은색 테두리로 돼서 보이죠? 제가 고를 때까지 계속 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를 고르면서 킵을 해둘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죠. 로그라이크류라 해가지고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게임 위에서는 자주 있는 장치예요. 이게 흔하게 있는. 보면 찍어줘. 아마 왜 재밌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냥 게이밍 하고 싶은 사람한테 좀 복잡한 걸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게임들이 점점 유저들한테 입장 뭐 좀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라는 명목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월드의 깊이를 위해서 엄청 많이 애를 써주죠. 퀘스트도 넣고 뭐 지역 퀘스트 뭐 이것저것 넣는데 사실 좀 피곤하게 만들긴 해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사냥을 해서 얻는 방식이 아무래도 반복성이 좀 있고 지루해서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점도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너무 또 과한 거는 되게 좀, 우리가 뭐 윷놀이 하는데 뭐 크게 윷놀이에 그 막 어떤 퀘스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단순히 이제 어떤 그 패턴 몇 가지를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뭐 게임에 유리한 방법을 찾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유술 들고 어딜 가거나 갔다 오라든지 뭐를 뭐 잡고 유수로 때려잡고 그거를 막 수십 개 두고 이런 식의 요구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 딱 처음 보자마자 그래픽이 약간 옛날에, 물론 디아블로 1보다 좋죠. 디아블로 1이라든지 약간 그 옛날 RPG 게임들 느낌 나요. 이게 투박하고 약간, 물론 세월이 얼만데 뭐 그때보다 뭐 훨씬 더 부드럽고 표현도 많이 되지만은
그리고 약간 그 울티모 온라인 뭐 거기까지 가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런 향수라 해야 되나, 그 시절의 RPG 모르겠고 일단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일원이 돼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때려잡고 싶은 거 때려잡고,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는 그런 느낌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지 않나. 난 그리고 제일 그한 거는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게임의 재미에 비해서 딱 적당한 수준. 약간 왜냐면 이것도 지금 덜 만든 게임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개발 중인 거니까, 얼리 액세스라고는 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고. 물론 사람이란 게 항상 또 최신거 뭐 보기, 자기가 뭐 경험하지 못한 걸 또 찾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게임하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게임 하면서 그거 찾고 똑같은 방식을 찾고. 과금 게임 같은 것도 요건 하지만 뭐 저도 진짜 싫어하는 게 과금 게임이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막 엄청난 그건 아닌데 확률 같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솔직한 말로 믿을 수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확률이 있는지, 뭐 이중 확률 같은 걸 해놓는지 장난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뭐 그런 걸 뭐 돈으로 써서 이겨라 라고 하는, 무턱대고 그러는 거는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정적인 건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언제부턴가 유저들이 막 돈으로 게임을 이기는 걸 갖다가 RPG에서는 당연하던 듯이 좀 그걸 하더라고요. 한국 계열은 특히. 롤 스킨에다 능력 집어쳤으면 어땠을까요? 롤이 잘 됐을까요? 롤 아바타 뭐 거기에다가 능력 집어쳐가지고 뭐 이동 속도 붙이고 공격 속도 붙이고, 그것도 뽑는데 엄청나게 막 몇십 번을 뽑든지 뭐 뽑기 해서 그거 뭐 확률을 뭐 어떻게 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게임이 아니잖아. 뭐 딴 데로 돌아갔지만은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보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지금 맵에 보면 12시 약간 쪽에 보면 우물 바켓 모양 된 거 있잖아요. 저기 가서 막상 가보니까 저게 뭔지 영어로 돼 있어서 저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건 뭐냐면 던전에서 구한 그 아이템을 상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바켓에 담아서 보낸다는 설정인 거예요. 상인한테 보내면 뭐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게임을 이제 어차피 또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클래스로 하거나 시작을 항상 하잖아요. 끝이 있고. 시작할 때 아이템 있잖아요. 이렇게 획득하는 아이템, 요것들을 마을로 하나씩 한 런에 한 개를 보낼 수가 있어요. 마을에다가. 요 아이템 이름이랑 설명 밑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오운드 돼 있죠. 소유돼 있다. 요거는 제가 저 바켓을 가지고 마을로 보내가지고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골드를 주고.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출동할 때마다 원하는 세팅으로. 그래서 초보 때는 항상 내가 없는 아이템은 무조건 바켓을 이용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올려줘야 내가 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든 어떤 조합을 하든 아이템 조합을 가지고도 유리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빌리티는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사실. 물론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게임은 막 뭐 이겨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재밌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쪽 어빌리티를 자기가 좋아하는 어빌리티가 있으면 그 어빌리티를 먼저 랩업을 시켜서 그 어빌리티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좀 효율이 좋아, 성능이 더 좋아져요. 훨씬 더. 물론 뭐 거기까지 올리는 게 또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캐릭터의 공격 능력을 올릴 건지 아니면 뭐 그 어빌리티의 능력을 올려서 어빌리티로 한번 승부를 볼 건지 그걸 정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저는 어빌리티가 굉장히 위력이 강하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그래서 초보분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어빌리티에 도움을 받으면 진짜 공략이 쉬워져요, 맵들이. 근데 이제 이것저것 어빌리티 3개, 4개 막 다 장착해서 그렇게 게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한 2개 정도 정해서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랩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한 선택지에 대한 포션이죠. 재료 구하는 거. 그것도 항상 진행을 같이 하셔가지고 좀 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지금 이 아이템 있죠, 손 모양. 이 맵에 있는 경험치 구슬을 다 한 번에 모아주는 거거든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는. 저것도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개 떨어져 있지도 않거나 그럴 때 막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위치가 저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위치도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대충 이 방향에 있다고. 그러면 뭐 내가 어차피 떨어지고 난 경험치 다 거의 다 먹는데 뭐 크게 빨리 먹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떤 때 먹느냐, 몹들이 조금 그 웨이브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몰려오잖아요. 막 잡다 보면은 경험치 구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동을 그 안쪽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보다는 이제부터는 저기 있으면은 좋은 점 그거죠. 한쪽으로 쭉 달리는 거 그냥 이렇게 안 잡고 안 묶고 몹들만 피해서 되게 굉장히 생명력을 잘 키핑을 하면서 쭉 가요 그냥. 그래서 지금 가는 목적은 원래는 이제 바닥에 그 어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건데 지금은 제가 어빌리티를 다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땅에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긴 있는데 여기 유리한 쪽을 잡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경험치 구슬을 먹을 때 그 연속해서 먹으면 이게 소리가 조금씩 조용하면서 이게 음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한 번에 연속으로 경험치 구슬을 먹으면은 조금 더 보너스가 있지 않을까 않나 라는 그런 느낌? 뭐 없으면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뭐 100레벨 이제 각 캐릭터 100레벨 업적을 할 때 느낀 건데 뭔가 비슷하게 먹은 것 같은데 레벨이 95 정도에서 끝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100을 넘겨서 104까지 가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 게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소리는 진짜 세죠. 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가 때려진다는 거는 참 굉장히 재밌는 설정 같아요.
클레릭도 콘이거든요. 이런 범위 꽃갈콘 모양의 콘. 근데 클레릭하고 소드맨하고 차이점은, 소드맨은 이 콘 범위 내에 똑같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보이죠 지금? 근데 클레릭은 그 콘 안에 있는 몹의 숫자만큼 데미지를 나눠서 입혀요. 그래서 만약에 뭐 1500이다 그러면 그 1500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이제 적들한테 이제 그거를 주는 거죠. 자, 위에 보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레벨이, 어빌리티가 레벨이 오르면. 요 위에 보면은 추가된 마법 데미지와 디버프 2개. 그러니까 저는 저 2개가 프라길이랑 어플릭션 저거를 그냥 물리 방어력 감소, 마법 방어력 감소라고 하거든요. 그냥 생각을. 그래서 저 2개를 건다는 거예요. 동시에 저 모든 적들한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밑에는 세크리드 플레임. 범위 내 적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화염 스택을 쌓아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불 데미지를 입힌다 이런 거겠죠. 여기는 하이 볼테이지. 전기구체가 날아가면서 구체 근처에 있는 적들한테 체인 라이트닝을 쏘는 거예요. 연쇄 번개. 저것도 굉장히 좋은, 저도 좋아하는 옵션이에요. 여기서는 굳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스킬을 먼저 찍는 게 좋으니까 저는 저주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약화나 디버프 이런 거. 아직 이 게임이 개발 중인 것도 있고 또 뭐 아직 그 뭐 밸런스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투자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골드 모아서, 골드랑 아이템 같은 거 모아서 하시면 금방 막 이렇게 우습게 몹들을 잡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진짜 고생했는데 제 앞에 영상 보면은 설명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특성 다 빼니까. 아무튼 금방 그렇게 되니까 너무 처음에 죽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로그라이크는 죽는 거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내 선택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약간 지능형 게임이라 생각하면 돼요. 막 무분별하게 막 내가 막 이걸 찍겠다 저걸 찍겠다 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인생처럼 선택은 당신 탓입니다 라는 그런 느낌.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면서 이 게임의 어떤 무드라든지 분위기 그런 거를 익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사는 곳이 원룸이라서 크게 떠들면 안 되거든요. 주변에 좀 민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이에요. 그러니 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되게 쉽게 잡는 이유는 뭐 제가 그 골드를 가지고 마을에 그 신전에서 구입하는 그 능력치들을 다 풀로 다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같았으면 빈통 싸고 있었어요. 그냥 도망다니느라 정신없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어빌리티에 굳이 의존 안 해도 기본 캐릭터 공격을 상향시켜도 충분히 강해요.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게임을 재밌게 강하게 즐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어떤 취향에 따른 거지. 이걸 써서 좋네 저걸 써서 좋네 막 어떻게 비교질 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나는 이런 게 좋다 나는 저런 게 좋다 하면 그 스킬을 쓰는 게 또 그걸 쓰면은 또 이렇게 또 강해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인디 게임 개발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게임들 시도도 좀 많이 하고. 한글 버전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살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게임 좋아하니까. 특히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인기를 엄청 얻을 텐데. 슬슬 메인 이미지만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어빌리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줘야 새로운 것들이 또 뚫리는. 업적 다 깨고 아 이 정도면 됐나 하고 잠깐 실례했는데 그냥 좀 틈틈이 하면서 골드를 좀 꽉 채워 놓으려고. 원래는 디아블로 4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디아블로 4 베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전 캐릭 다 하고 막 진짜 재밌게 써가지고 아 이거 게임 잘 만들었다 하면서 몸을 갈아 넣었죠. 그때는 한 20몇 시간씩 방송 라이브 켜놓고 막 게임 하기도 했었고. 근데 뭐 서버 슬램이라든지 직전에 있었던 테스트들을 할 때 조금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드랍률을 일단 너무 낮춰놓고, 그리고 아이템이 추가된다는 느낌도 없고, 그 서버 슬램 할 때도 아샤바 그 월드 레이드 보스를 뭐 자주 뜨게 해준다 뭐 이걸로 테스트를 한다 했는데, 사실 저는 좀 갸우뚱했었어요.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아이템들 뭐 더 없나? 좀 더 테스트를 하려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아이템 떨어지는 거 보면 크게 뭐가 없다 느낌, 뭐 없다는 느낌.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 있죠. 이제 이걸 정식 오픈했을 때 오픈해야 되지, 그래 뭐 베타 때 다 공개해서 뭐 할 거고, 뭐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그냥 블리자드가 이제 하는 것도 좀 영 못마땅하고, 오버워치도 망가진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와우도 진지하게 그건 하늘나라 같고, 클래식에서 뭐 핫코어 모드하고 앉아있던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블리자드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뭐 아직까지 안 사고 있고, 시즌1도 이제 좀 있으면 한다고 해서 이제 또 열받네. 근데 아니 패치노트가 30장이 넘는다고 막 자라기들은 자랑하듯이 떠들던데, 패치노트가 30장이면은 그거는 게임을 못 만들거나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닌가? 너무 부정적인가?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어떤 막 피규어, 게임 피규어를 사러 갔는데, 내가 만약에 1, 2단 피규어를 샀는데 갑자기 사니까 이상해 보기에. 뭔가 디테일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만든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어우, 내가 이거를 다음 주까지 이거를 해서 30군데를 고쳐서 니한테 다시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존나 화날 것 같거든. 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아마추어 게임사가 아니라서 좀 더 이런 잣대로 보게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믿음이라는 게, 뭐 집에서 게임하면서 게임이 취미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것저것 뭐 불만도 많고 막 그렇게만 느껴지겠지만, 그냥 게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게임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뭐. 그리고 그 게임의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또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모니터 쳐다보고 있지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레벨 1부터 몬스터 잡아서 경험치 모아서 레벨업을 하고, 이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블리자드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디아블로 이름을 왜 달아가지고, 차라리 그 비슷한 게임 다른 거 그냥 RPG 하나 만들지, 그냥. 급하게 막, 뭐가 그렇게,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러나. 뭐 주가 떨어지고 막 그러게 막 난리가 났는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덜 만든 걸 팔면 안 돼. 암만 뭐 이해가 됐든 간에. 또 주절주절하게 막 이런저런 하지.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저기 한시에 있는 소는 마지막에 지금 일부러 이렇게 땅이 떨어진 것도 많고 싹 끌고 먹을 테니까 그리 아시고.
소드맨은 기본 캐릭인데 진짜 센 것 같아. 정말 좋은 캐릭터라는 느낌. 방어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보너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어라든지 그런 생존 기제에 대해서 되게 준비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일단 그리고 이 콘이라는 범위 데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밌어. 사실은 오빌리티에다가 물력을 쓰는 게 맞는데 난 캐릭터가 시원하게 패는 모습도 너무 좋아서. 아, 그리고 아까 클레릭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클레릭도 콘이잖아요. 근데 이제 콘 안에 있는 데미지, 적들의 수만큼 데미지를 나누어서 입힌다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 클레릭 그 기본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1500 데미지인가, 시작할 때 1500 데미지인가 뭐 그랬는데, 아닌가 1500 아닌가, 하여튼 데미지가 엄청 높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캐릭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보스도 막 때리고 하는데, 클레릭한테는 3단 히트라는 게 있어요. 다다다닥 이렇게. 그거랑 멀티 히트랑 잘 합치면 굉장히 보스 같은 것도 끄트리머리에 딱 끝자락에 맞추면은 막 피가 막 시작하자마자 반피로처럼 나면서 진짜 좋은 캐릭인데, 클레릭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낌이 이상하신 분들은 그 콘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이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장단점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클래스마다 성향별로 다 즐길 수 있고, 그 성향에서도 선택지가 이 캐릭은 이게 강하고 저 캐릭은 여기 좀 강하고 이런 강점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훨씬 전부터 그냥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 성장을 하면 어빌리티도 이제 많이 컸고 데미지 잘 나와서 잠깐 세워두고 물 한 잔 더 먹을게요. 스트리머들은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지? 대단한 사람들이다. 목 다 나가, 목이 완전 걸레가 돼 있겠는데 매일매일 몇 시간씩 그렇게 막, 더군다나 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가지고 엄청 떠들면서 하더만. 와, 존경스럽다. 항상 방송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 아우, 목이야. 물 좀 더 마실게요.
홀드가 되게 좀 많이 다음 패치 전까지 좀 모였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것들 빠르게 구입하고 좀 재밌게 좀 더 편안하고 스무스하게 좀 볼 것 같은데. 오른쪽에 여기 이거 여기 퍼센트 있죠, 이런 거. 이거는 그 아이템에 적용되고 있는 보너스 수치들 보이는 게 지금 적용되는 거는. 요거는 윈드 크라운은 적을 죽일 때마다 1%가 공속이 5초 동안 1%씩 증가하거든요, 죽일 때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증가하고, 헌터스 그랩 아이템 요거는 진짜 가만히 서 있으면 공격력이 초당 8%씩 올라요. 그러니까 최고 40%까지. 근데 움직이면 다 없어져. 그리고 요거는 페이스 세터, 이거는 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초마다 최대 생명 1%를 힐 해주는 거거든요. 10초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들도 있답니다, 아이템마다. 남은 시간 3분 40초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고, 보스 나오면 보스 잡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기구체는 연쇄번개도 좋은데, 그거 말고 또 가까운 적에게 약간 이렇게 추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거 약간 유도탄처럼 따라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난 이게 뜨면 적용을 시킬게요. 그럼 따라가면서 연쇄번개 뿌리겠지. 좋아요. 다음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될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보면 초반 영상이 없거든요. 바보같이 처음에 사자마자 진짜 엄청 열심히 달렸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거의 한 20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화면이 안 담기고 소리만 담겨가지고 영상 다 날려먹었어. 너무 아까워 죽겠어. 아니 분명히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상 확인을 못한 진짜 초보라서 초심자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리게 후회이네요. 그 영상들이 진짜 재밌는 게 많았는데 녹화 의식해가지고 여러 번 또 이것저것 다시 시도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 영상들이 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게임. (1분 23초) 버스 나오고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손을 꼭 하나씩 남겨두는 이유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깔끔하게 맵을 좀 클리어하려고. 바닥에 저 구슬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거든요.
보스 왔어요. 가기 전에 죽겠다. 사에서 얼마나, 한 80? 88? 죽겠다, 씨. 진짜. 보스 죽겠다. 마중 갈까요? 가지 못했네. 하면 끝. 보스 잡고 나서 저기 아까 말한 9시 방향에 여기로 아이템 반출하고 나가셔도 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반출할 아이템이 없어요. 이렇게 1장 끝. 몹이 모자라서 100레벨은 안되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 정도에서 컷 할게요. 재미없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즐거운 홀스 오브 토멘트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